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뉴욕포스트는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의 것으로 추정되는 노트북 4본을 확보하고 그 안에서 서위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알려진 사건의 증거가 될 만한 이메일을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헌터 바이든과 그가 이사로 재직했던 브리스마의 이사 바딘 포즈하르스키와의 이메일이 그것인데요. 포즈하르스키는 지난 2015년 4월 헌터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자신을 DC에 초대해주고 아버지 조 바이든 당시 부통령을 만날 기회를 줘서 고맙다고 밝혔습니다. 그보다 앞서 2014년 5월에 보낸 이메일에는 포즈하르스키가 헌터에게 회사를 대신해서 헌터의 영향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조언해달라고 묻고 있는데요. 이런 증거들은 조 바이든이 평소 아들의 해외 사업 거래에 대해 한 번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뉴욕포스트가 폭로한 노트북 사본 속에는 헌터 바이든의 사생활과 관련된 다수의 사진들이 있는데 그중에는 헌터가 마약 중독 문제로 힘들어하는 내용과 성적으로 노골적인 것들 그리고 여성과 성행위를 하며 스모킹 크랙을 하는 것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노트북은 바이든의 고향인 델러웨어주의 한 수리점에 맡겨졌는데 당시 물에 젖어 고장난 상태였고 가게 주인이 이 컴퓨터의 존재를 FBI에 통보해 FBI가 수거해간 것으로 법원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가게 주인은 이 노트북의 하드디스크를 복제해뒀다가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의 변호사에게 전달했는데 이것을 줄리아니가 뉴욕포스트에 제공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뉴욕포스트가 헌터 바이든의 이메일을 폭로한 기사 링크를 차단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위터는 백악관 대변인인 케일리 맥커네니의 계정까지 일시 차단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맥커네니는 트위터에 검열은 비난받아야 한다. 미국식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슬리피 조 바이든과 그의 아들 헌터에 대한 뉴욕포스트의 스모킹건 이메일 내용을 없앤 것은 너무 끔찍하다고 밝혔고 공화당 의원들은 페이스북과 트위터 CEO 에게 서한을 보내 다른 후보를 비판하는 보도는 허용하면서 이번 기사를 검열하는 것은 매우 위선적이고 당파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항의했습니다. 반발이 이어지자 트위터 안전팀은 해킹된 자료의 직접 공개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해서 삭제한 것이라고 밝혔고 페이스북은 오버의 확산을 줄이기 위한 표준 절차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 카운터파트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롯해 미 행정부 인사들과 연쇄 접촉에 나섰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서 실장은 지난 13일 미국을 방문, 16일까지 머물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제 오브라이언 보좌관과 면담을 가졌고 오늘 오후 3시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국무부에서 만날 예정입니다. 서 실장의 방미 목적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종전선언을 현실화하려는 논의에 나섰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근래 여러 차례 종전선언을 제안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근 열병식에서 신형 ICBM을 공개한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종전선언을 통한 단계적 비핵화 협상 재개를 협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선거 전 새로운 경제 구호 법안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면서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승리를 안겨주기 싫어서 협상을 안 해주는 것이 현실의 일부라고 말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무누신 장관은 대통령은 어제 그가 승리할지에 집중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일해야 한다며 협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 측 대변인도 어제 양측의 대화가 발전적이었다며 오늘도 계속해서 협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메일 보안업체 에이거리 데이터는 2019년 5월부터 7월까지 진행한 연구 결과 소위 비즈니스 이메일 타협 사기 범죄에 연루된 범죄자의 약 7%가 애틀란타에 살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범죄는 자신을 CEO라고 사칭해서 회사 돈을 가짜 계좌로 송금하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직원들에게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FBI에 따르면 이메일 피싱 중에서 이러한 범죄 방식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총 120억 달러의 손실을 입혔다고 하는데요. 애틀란타에 왜 이런 범죄자들이 많은지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에이거리 데이터의 한 책임 연구관은 결제 처리 업체가 많이 위치해 있기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십수년간 공화당 텃밭으로 불려왔던 조지아주가 파란색으로 바뀌고 있다고 여론조사 전문기관 530AC 어제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조지아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에 대해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던 곳인데요.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정적인 원인으로 연방상원 특별선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규 연방상원 선거에서 공화당의 데이빗 퍼듀 상원 의원이 당선 가능성 72%로 앞서는 것과 달리 특별선거에서 라파엘 워낙 후보가 당선 가능성을 50%까지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결선 투표까지 가기 전에 민주당 상원 의원이 나올 가능성이 커지면서 조지아주가 전국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는 전국에서 3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민주화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시위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5명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비상명령을 내렸다고 CNN 등이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2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각 목요일 새벽 4시부로 내려진 이 포고령은 전날 수만 명의 시위대가 민주주의 기념탑에서 행진을 하면서 경찰 바리케이드를 뚫고 프라윳 찬오차 총리 집무실을 둘러싼 채 현 총리의 퇴진을 외친 이후 나온 것입니다. 민주화 시위로 불리는 이 운동은 태국 사회가 계급사회라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깊게는 군주제 개혁까지 목표로 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러시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2번째 백신을 공식 승인했다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현지 시간 14일 발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내각회의에서 벡토르 센터가 2번째 코로나19 백신인 에피박 코로나를 등록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승인한 첫 번째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 백신이 일반 감기 바이러스인 아데노 바이러스를 운반체로 이용하는 데 반해 벡토르 센터의 에피박 코로나 백신은 합성 펩티드 항원을 이용해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스푸트니크 V와 마찬가지로 1단계와 2단계 임상시험 뒤 곧바로 승인을 받으면서 역시 효능과 안정성에 대한 비판을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당국은 향후 약 4만 명의 자원자를 대상으로 임상 3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멜라니아 트럼프 영부인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영부인은 이날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낳은 아들 베런도 코로나19에 한 번 양성 반응을 보였지만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음성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영부인은 성명에서 우리 세 사람이 동시에 이 일을 겪었기 때문에 서로를 돌보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 기뻤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가족들이 받은 치료가 얼마나 운이 좋았던 것인지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어제 뉴욕포스트가 특종 기사를 터뜨렸습니다. 헌터 바이든이라고요, 조 바이든 후보의 아들이죠. 과거로부터 행적이 여러 가지가 지금 문제가 되고 이야기가 됐던 그런 인물이기는 한데, 근데 이 헌터 바이든이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노트북의 하드디스크 4본을 이 뉴욕 포스트에서 확보했다 하면서 그 내용을 지금 공개했습니다. 일부분만 공개가 됐습니다만 사진 몇 장하고요, 그리고 이메일 주고받은 것들이 몇 가지가 공개가 됐는데, 이 내용이 완전히 어제 하루 종일 정가를 뒤집어 놨습니다. 일단 이메일부터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2015년에 나온 이메일인데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브리즈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브리즈마라는 회사의 이사로 헌터 바이든이 활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브리즈마 이사회의 자문을 맡고 있는 포즈 하르스키라는 사람이 헌터 바이든한테 보낸 이메일 내용입니다. 나를 워싱턴 DC에 초대해주고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를 만나게 해줘서 시간을 함께 보내게 해줘서 고맙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좋은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부통령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의 사업 파트너에게 아버지, 미국의 부통령인 아버지를 소개해주고 워싱턴 DC에서 만나게 해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거 지금 그렇지 않다, 사실관계를 따져보면은 이 부통령이니까 당연히 일상 기록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겠죠. 그 부통령의 일정에, 그 당시 그 근처 일정에는 누구를 만나거나 한 것이 이제 그렇게 없다. 그러니까 이 포즈 하르스키라는 사람을 그 당시에 만나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이 조 바이든 후보 캠프 측의 이야기고요. 근데 어쨌든 개인적인 사생활로 만났다고 하면은 굳이 할 말 없는 것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포즈 하르스키라는 사람이 2014년에, 그러니까 2015년에 조 바이든 부통령을 만났다라는 이메일을 보내기 한 11달 전에 2014년에 역시 헌터 바이든한테 보낸 편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크라이나의 권력자들이 금품을 요구한다 이거죠. 자기네들한테. 이 브리즈마라는 회사한테 좀 돈 달라고 뒷돈을 요구하고 있는데, 혹시 헌터 바이든이 여기에 좀 영향력을 좀 행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내용의 이메일이 온 것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리즈마라는 회사의 경영진들은 헌터 바이든이 미국 부통령의 아들이라는 거를 당연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부통령의 힘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 헌터 바이든을 쥐고 흔들었다, 이런 지금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예전부터 바이든 후보가 부통령 재임 시절이던 2016년에 그 아들, 그러니까 헌터 바이든이 몸담고 있었던 부리즈마에 대해서 수사가 있었거든요. 우크라이나 검찰이 이 부리즈마라는 회사를 수사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저지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을 해고하라고 압력을 가했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왔습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 캠프 측의 주장입니다. 이걸 저희가 이제 우크라이나 스캔들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조 바이든 당시 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빅토르 쇼킨이라고 하는 그 검찰총장, 우크라이나의 검찰총장을 해고하지 않으면 그러면 10억 달러 차관 빌려주는 거에 대해서 미국이 보증을 서주지 않겠다. 10억 달러 대출 보증 안 서주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쇼킨 검찰총장이 실제로 해고가 됩니다. 2016년 3월에 해고가 됩니다. 이 쇼킨 검찰총장이 해고될 때 나온 이야기가 이 부르즈마라는 회사를 조사하고 있는 중이었다. 근데 그 회사의 이사로 있는 헌터 바이든의 아버지인 조 바이든이 자기를 해고하라고 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크라이나 스캔들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근데 여태까지는 이제 조 바이든 후보 쪽에서는 해고하라고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얘기했던 거는 맞는데, 근데 아들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유럽연합 전체가 사실 이 쇼킨 검찰총장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왜냐하면 쇼킨 검찰총장이 상당히 부패한 공무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총장을 해고하라고 이야기한 것이다. 그것은 미국 부통령 단독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유럽연합과의 어떤 공감대가 있었던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들 사업을 위해서 한 것, 사적인 것이 아니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었는데, 근데 어쨌든 요번에 아들과 그 부리즈마라는 회사의 이 사진들이 주고받은 이메일이 지금 공개가 됨으로 해서 지금 더 공경에 지금 빠지게 된 것이죠. 바이든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은 아들하고 관계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나온 정황은 아들하고 관계가 있네요 라는 정황이 자꾸 나오고, 더군다나 그 해당 회사를 검찰총장 해고하라고 주장하기 전에 이미 만났던 그런 정황들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노트북에서 나온 자료들은요, 이메일뿐만이 아니라 사진들도 좀 여러 장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개된 사진들이 어떤 거냐 하면 이제 뭐 가족 사진도 있고 뭐 일상적인 사진. 그래서 이 노트북 하드디스크가 헌터 바이든이 실제로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노트북이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사진들이 공개가 됐고, 그리고 또 헌터 바이든이 이 마약 중독 문제 때문에 본인 스스로 굉장히 고민했던 여러 정황들, 그리고 또 어떤 좀 성적인 외설적인 그런 그 사진들, 그다음에 헌터 바이든이 또 이렇게 대마초 같은 것들을 피우는 그런 사진들도 들어있었다. 이제 이렇게 뉴욕 포스트에서는 공개를 했습니다. 이 뉴욕 포스트에서 공개했다라는 이 하드디스크가 어떻게 해서 그러면 뉴욕 포스트에 입수가 됐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또 있는데요. 델러웨이주에 있는 한 그 컴퓨터 수리점에 헌터 바이든이 컴퓨터를 한두 번 바뀐 게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헌터 바이든 컴퓨터라고 추정을 했던, 이 수리점 주인이 추정했던 이유가 이 컴퓨터 겉에 로고가 붙어 있는데 이 보 바이든 재단의 로고가 붙어 있었답니다. 보 바이든은 이 조 바이든 후보의 아들이죠. 사망했는데요. 암으로 사망을 했는데, 근데 그 아들을 기념해서 만든 재단이 있는데 그 재단의 로고가 노트북에 붙어 있었다. 그리고 그 노트북 안에서 나온 사진들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헌터 바이든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노트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여러 차례 다른 노트북들도 그렇고 굉장히 여러 개가 하필이면 다 물에 젖은 채 고장이 난, 그래서 물 때문에 고장이 나서 수리해달라고 온 일이 여러 번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번에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게 수리점 주인이 FBI에 신고를 했고, 그래서 FBI에서 이 원본 컴퓨터를 가지고 갔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연방 법원 기록에 FBI가 그거를 증거물로 가져갔다라는 기록이 또 있어서 그렇게 확인이 좀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사본을 이 가게 주인이 가지고 만들어 놨다는 거죠. 혹시 모르니까. 왜냐하면은 이 가게 주인은 알고 봤더니 대단한 그 열성적인 트럼프 지지자였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였다 보니까 이 내용을 보고 금방 알아차린 겁니다. 더군다나 그 5만 가지 음모론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민주당 쪽에 있었던 한 직원이 한 20대 후반의 젊은 직원이었는데, 이 힐러리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힐러리 클린턴 후보로 나왔을 때
그때 뭔가 좀 이메일 자료를 노출했다 하는 의혹을 받으면서 갑자기 원인 모르게 저녁에 총격을 받고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혹시 힐러리 클린턴 캠프 쪽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음모론이 있었습니다. 그런 음모론을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뉴욕 포스트가 아닌 또 다른 매체와 이 가게 주인이 인터뷰를 한 내용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 컴퓨터를 이제 수리를 해가지고 내용을 보고서는 하고서는 금방 눈 알아차린 거죠. 그래서 FBI에 신고를 했던 것이고, 그 보도 내용을 보면은 이 수리점 가게 주인이 지금 상당히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지금, 이제 고민을 많이 한 그런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요. 본인의 신변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줄리아니 전 시장의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이러한 거 가지고 있는데, 그럼 내 신변을 보호해 줄 수 있겠느냐 해가지고 자기 신변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이 공화당 측에 그 자료를 넘긴 것으로 지금 정황상은 그렇게 지금 저희가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줄리아니 시장은 그 자료에 대해서 이제 내부적으로 공유를 했겠죠. 이 트럼프 선거 캠프 측하고 내부적으로 공유를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스티브 배넌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의 예전에 어떤 고문 역할을 했던 스티브 배넌이 뉴욕 포스트의 기자들한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흘립니다. 그런 증거가 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단순하게 그냥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이걸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 이런 걸 좀 흘리게 되죠. 그래서 이 하드디스크를 그럼 우리 좀 달라 해가지고 뉴욕 포스트가 요청을 하니까 줄리아니 전 시장이 이제 뉴욕 포스트한테 이 하드디스크를 전달했다. 지금 스토리는 그렇습니다. 상황은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것이고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뭐 완전히 그 음모론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음모론에다가 모든 걸 다 끼워 맞추려고 하는 이 정치 공략 아니냐? 이렇게 지금 반박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게 이 노트북 하드디스크라든가 노트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슨 누가 버려가지고 쓰레기통에서 발견했다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후원자로 알려져 있는 줄리아니 전 시장이 이 뉴욕 포스트에다가 제공을 했다. 이렇게 되니까 이거 진짜 이거 출처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냐, 조작된 그런 흔적은 과연 없는 것이냐, 뭐 이런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증거로서 이게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 이런 이제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그냥 가치 없는 음모론 쪽으로 그냥 치부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인 것이고요.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이 민주당의 입장에 굉장히 동조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이 뉴욕 포스트의 기사 링크를 페이스북과 트위터에서는 전부 다 차단했습니다. 트위터 입장에서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헌터 바이든의 개인 이 사생활 정보를 본인의 허락이 없이 해킹한 것이라 이거죠. 하드디스크를 해킹을 해서 그 내용을 공개한 이것은 트위터의 운영 지침에 규정에 맞지 않는다 해서 이렇게 차단했다라고 설명했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가짜뉴스를 차단하기 위한 일반적인 조치 중에 하나였다. 네, 그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공화당에서는 난리를 쳤거든요. 이런 발표들이 나오기 전에 당장 페이스북과 트위터에서 이 기사 링크가 막혔다.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당장 그 페이스북 사장하고 트위터 사장한테 이 공화당 중진 의원들이 바로 서한 보내가지고 항의했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정책적으로 너무 다른 후보들이 음해하는 그런 기사들 내보내는 건 다 허용하면서 어떻게 이런 중요한 기사를 다 차단하느냐. 뭐 이렇게 항의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규정에 따라서 조치한 것이다라는 이제 해명을 내놓은 것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어제 그 케일리 맥커넨이 백악관 대변인의 트위터 계정도 이것 때문에 일시 정지되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요. 뭐 그걸 가지고 또 폭스뉴스에서는 아니 백악관 대변인 계정까지 다 막아버릴 정도로 이 사안을 이런 식으로 검열해서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과거에 폭스뉴스의 뉴스도 이런 식으로 검열당한 적이 있다. 이 빅텍 회사들이 이런 식으로 자체 검열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수정헌법 1조를 어기는 것이다. 헌법에 위반하는 것이다. 이런 보도까지 했습니다. 일이 점점 커질지 아니면은 민주당에서 원하는 바대로 그냥 음모론으로 치부돼서 끝나버릴지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2주 반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다지 많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것이 하나의 핵폭탄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단순한 음모론 중에 하나인 것으로 그냥 조용히 사그라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좀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인으로서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낯설지 않은 모습이죠. 과거 최순실의 타블로이드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최순실의 타블로이드는 결국에는 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까지 이어졌고, 이른바 촛불혁명이라는 것으로 연결이 됐는데, 근데 과연 이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 빅맥 프로라는데요. 이 노트북은 과연 2020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저희가 주목해 보겠습니다.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뉴스브리핑에 광고하시고 그 효과를 직접 확인하세요. 2020년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맞아 애틀란타 심포니아가 박평강의 지휘로 베토벤의 9개 교향곡을 연주합니다. 팬데믹 속에서 지역 한인 음악인들이 정성껏 마련한 이 특별한 희망과 위로의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음악회는 유튜브 뉴스앤포스트 채널에서 비대면 공연으로 생중계되며 후원하신 분은 현장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베토벤 탄생 250주년 기념 음악회 10월 18일 오후 5시 유튜브에서 만나요. 앞서서 음모론 이야기를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해드렸었는데 결국은 음모론과 진실의 차이라는 것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으냐 아니냐로 구분되는 것은 아닐지, 어떨 때 우리는 진실을 놓고도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고 우리 스스로가 손으로 우리 눈을 가리는 것은 아닌지, 또 어떨 때는 진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관심을 쏟아부으면서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고 싶은 나머지 그냥 진실이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은 또 아닌지, 하여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하는 하루입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